었어요. 근데 엄마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인간아! 근데 아이는 어렸을 때 놀래키지 말라고. 왜냐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귀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고막에 상처가 갈 수도 있고 심하게 놀래면 겪기도 하거든요. 올라왔네 벌써. 짠. 야, 어려운데요, 그러면. 여기 모유. 자, 모유. 이게 뭐냐면 모유를 엄마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이걸 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짜놓은 거잖아요. 네? 미리 짜놓은 몸은 거잖아요. 좋을 때 짜놓으신 아니, 건데? 그러니까 또 짠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굉장히 바이러스성인 어떤 몸 전체에 퍼져 있는데 그때 모유를 짠 거죠.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정확하게 날짜를 좀 이렇게 적어놓고 적어놓죠. 오래된 순으로 이제 먼저 먹어야 되는데 네. 아까 그 남편분은 이걸 생각 안 해봤으니까 오래된 걸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모유를 먹여서 아이한테 탈이 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조우정 씨 저는 뭐- 의견에 저 찬성합니다. 아 그럽니까? 그럼 2대2로 갈리네요. 2대2 한번 갈까요? 도훈 씨, 저 이제 오세요. 쓸쓸하실 텐데 어디랑 동참하세요. 전 이쪽입니다. 네. 네네. 현명하시네요. 되게 현명하세요. 듣고 보니까 저도 듣고 보니까 전 진짜 여기 같아요. 네네. 그래. 이쪽인 거예요. 우리는 유통기간이 지난 모유고 저희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렇죠. 모유를 네, 모유를 수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떻게 된 거야? 저희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운 거야?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과연 소희가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뭘까요? 남편과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날, 태화 씨는 지독한 감기에 걸렸고 기침이 매우 심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자 병원을 찾는데 감기입니다.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요? 기침이 심해서요. 기침 멈추는 약 좀 주세요. 이때 의사에게 모유 수유 사실을 알리지 않아 기침이 잦아들게 하는 강한 약을 처방받은 태화 씨. 그 후 사흘 치약을 모두 복용한 후 증세가 호전됐고 약을 먹는 동안에는 미리 짜놓은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도록 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소희 배고픈가 보네. 모유 짜는 거 다 먹였는데. 다음날 아침 미리 짜놓은 모유가 다 떨어졌고 밤새 충분히 자고 난 후라 별다른 의심 없이 모유 수유를 한 그녀. 하지만 아직 그녀의 몸속에는 약 성분이 일부 남아있었고 그중 코데인이라는 성분이 모유를 통해 아이 몸속으로 들어가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게 중독 증상을 일으켜 결국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복용한 감기약이 어떻게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걸까요? 먼저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코데인이란 성분은 아편 추출물로 기침이나 가래가 심할 경우 처방되는 진통제인데 환자가 복용하면 먼저 간에서 분해된 후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기침이나 가래를 멈추게 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코데인 성분이 몸속에서 분해될 때 보다 강력한 마취 진통제로 알려진 모르핀과 같은 효과로 작용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혈액이 젖을 만드는 유선으로도 흐르기 때문에 이때 모유 수유를 하면 코데인의 성분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데 이 경우 아이는 움직임이 둔해지고 젖을 먹기 싫어하는가 하면 계속 잠만 자려고 하거나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아의 경우 아직 신체 발달이 미숙한 데다가 약물 분해 능력이 떨어져 소량만으로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감기약이 아이에게 위험한 것은 아니며
코데인이 들어간 감기약은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약품으로 아, 제가 지금 모유 수유 중인데 약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이렇듯 처방받기 전 모유 수유 사실을 알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히 매우 일부이긴 하지만 유전적으로 코데인 성분이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는 체질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어 이런 경우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코데인이 든 감기약을 먹은 산모가 생후 13일 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자 아이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캐나다 한 대학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코데인을 복용한 72명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한 결과 약 25%의 아이들의 중추신경 시스템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감기약에 들어있는 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기침 가래를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진통제입니다. 모유 수유 중인 산모가 이 약을 복용할 경우에 체내에서 몰핀으로 분해가 되는데 모유를 통해서 이 몰핀이 아이에게 전달됨으로써 지나친 진정작용으로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데인 이외에도 몇 가지 약물들이 모유 수유를 통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유를 수유 중인 모든 산모는 약을 처방받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모유 수유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처방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모유 수유 중 부득이하게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에게 안전할까요? 첫 번째, 모유 수유 중 감기 등에 걸려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처방 전 전문의에게 모유 수유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두 번째, 혹시나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 봐 무조건 약을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모유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약물은 모유 수유 중에도 안전한 경우가 많지만 산모가 주의해야 할 의약품과 관련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자신이 복용한 약의 성분이 모유 수유 중 아이에게 전달돼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태화 씨. 결국 그로 인해 사랑하는 소중한 딸을 영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작고 연약한 아이에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당신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 1! 지난 1월 3일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지정된 번호로 연결되어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독거노인 그리고 독신 여성들이 위급 상황 시 간단한 방법으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시에 닥칠 수 있는 강도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직통전화 서비스의 유용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이 서비스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일부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기탈출 넘버원은 시청자 의견을 받아들여 더욱더 유익하고 건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 미쳐봐 내 몸에 이게 뭐 어때서 내 얼굴 계속